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입니다. 오늘은 김용섭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후보님 복장에서 내 아이 아빠 해시태그가 보였는데 네. 그거를 유독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아이 아빠의 책임 있는 실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네. 정치도 내 아이를 키우는 그 마음으로 하겠다는 주민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이번 2026 지방선거에서 서해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되셨잖아요. 네네. 본인이 출마하게 된 이유와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 슬로건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핵심 슬로건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는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뭐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삶에 크게 관심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는 표어를 썼고, 그리고 제가 서해구청장으로 출마한 이유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네. 그걸 너무 깨보고 싶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49개의 정당이 있지만 사실 거대 양당이 아니면 선거에 나오는 것조차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정당의 뒷배를 가지지 않은 무소속이 한번 그 벽을 깨보고 싶다라는. 그러면은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 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네.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서구는 신도시, 국제도시가 네, 있고 맞아요. 또 원도심이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서구의 정치인분들은 대부분 원도심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이 신도시에 많다 보니까 신도시를 위한 그런 공약들은 많이 내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공약들은 좀 부족하고 아니면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청라라는 그런 국제도시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저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청라와 루원,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신도시나 국제도시에 걸맞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원도심은 또 그만큼 또 갭을 줄여나가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들을 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방향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지 저 궁금한데요. 네. 그럼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먼저 행정 개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네. 7월 분구 이후에 재정 격차나 균형,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 문제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개발 지역과 기존 원도심 간의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도심을 지난 2월 22일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로 서구 곳곳 정말 작은 골목길까지 전부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행정은 그냥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라든지 숫자를 보고 그냥 정책을 세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원도심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이 동네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되게 많이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쉬운 건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원도심에 낮에 가면 사실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후보자로서 사람들이 워낙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듣고 싶은데 이게 주민분들한테 말을 걸고 다가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도시는 이제 청라 같은 국제도시라든지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도시하고 신도시, 특히 이제 청라 같은 경우 국제도시라는 그 명칭이 있지만 사실 국제도시라는 타이틀에 어울릴 만한 컨텐츠나 인프라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경험도 있고 또 어릴 때 외국에 살아서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영어랑 한국어가 이중 언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능력으로 청라나 가정은 좀 더 국제도시에 가까운 컨텐츠나 인프라를 좀 만들고 원도심은 사실 원도심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지점은 반지하 주거 공간이에요. 반지하 주거 공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디테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라 같은 경우도 이게 구청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거기 권한이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원도심의 그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인방송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큰 그림은 제가 공약 그 5대 공약에 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사실은 저는 당선이 된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세운 정책들이 실제 닿아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 디테일을 좀 그때 가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의 목을 어떻게 당당히 받아 오실지 그 대안이 있으신가요?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인천시를 설득해야 된다라면 시민들의 힘을 뒤엎고 우리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당의 당원들보다 시민의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시민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면 거대 정당 그 어느 정당과도 협력을 해가면서 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은 그냥 책임을 방기하고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소속이니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책 중에서 그 청년하고 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 측은 높은 주거비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청년 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자리, 주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뭔가를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제 저한테 막 구체적인 어떤 공약들을 물어보면 좀 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사실 이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온 그 이제 2022년 당선됐던 그 현 구청장 그분 같은 경우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죄송합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그냥 단순히 뭐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비를 지원한다든지 면접 복장을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 주변에도 사실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특히나 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서구에 양질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구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제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쉽지 않겠지만 서구의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혹은 해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유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서울로 더 빨리 가는 지하철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저는 보통 지하철 6개 역이 연장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2천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10년 정도 걸리고. 근데 저는 서울로 우리가 언제까지 더 빨리 가고 특히 강남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더 빨리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비용을 차라리 이 지역에 쓴다라면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디테일은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되면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정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제 서구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뭐 정책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뭐 다양한 공약들을 일단 내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그러시더라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준비를 본인들이 대부분 다 알아서 하셔야 된다. 그래도 예전에는 도와주신 분들이 2분 뭐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줄어서인지 혼자만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아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사 준비도 청소도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하철은 무상이 가능하지만 버스는
비용이 아직까지 무상 지원이 안 돼서 사실 병원을 다니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랑 지하철, 대중교통 모두가 조금 무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청년의 정책, 그 돌봄 정책, 뭐 돌봄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어르신분들의 어떤 돌봄, 1인 가구 모든 이런 정책들은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구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사실 재정 자립도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뭐 이제 구청장으로 4년을 하셨던 그분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대도시를 봐도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또 낮다라고 또 할 수는 없지만 사실 25% 정도의 재정 자립도로는 뭔가 사업을 하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들 그래도 뭔가를 해야 표를 받으니까 계속 뭔가 내가 이 공약을 하겠다 저런 공약을 내고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무조건 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기 이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서구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지만 다양한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건물을 짓겠다라든지 뭐 어떤 화려한 공약을 내세운 대신에 일단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는 그 일이 사실 근본적으로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에 높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대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사실 소각장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정치인들이 좀 책임지기 싫어서 발을 빼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구청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지역의 대표라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도 저는 청라는 이제 청라 서구에 있는 그 소각장 혹은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라면 주민들이 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는 이런 일들을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 관련된 거는 이제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되게 많이 그 타고 다니는 그런 킥보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조금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대안을 요구했는데 이게 사실 구청장의 권한으로 뭘 금지할 수 있거나 이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한 행정은 그거거든요. 항상 제가 동네에서 되게 많은 마을 활동들 해왔는데 제가 뭔가 대안이라든지 뭔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 항상 행정이나 정치는 안 되는 이유만 늘어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 이야기를 필요한 그 정책에 닿아야 할 곳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주도해서 책임지고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과 관련된 맞습니다. 일인데요. 주민 참여 행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럼 네.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글을 게시할 수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못하게 됐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거를 먼저 개선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제든 필요하면 구청장을 만나러 오거나 혹은 구청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좀 온라인상에 확보를 하고 싶고요. 사실로 제가 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약속드리는 그거예요. 제가 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차 출퇴근제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7시부터 10시까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하고
4시에 퇴근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서구 곳곳으로 가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주민 어떤 단체들 활동하는 주민자치 뭐 위원회 이런 것들이 동마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지만 사실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활동을 하지 않는 훨씬 많은 분들의 의견까지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좀 더 그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정말 주민 다수의 의견을 그냥 현장에서 끝나고 가서 뭐 요일을 정해서 뭐 무슨 요일은 어느 동 무슨 요일은 어느 동 해서 그냥 그 현장에서 주민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말씀도 듣지만 그 외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더 많은 주민분들의 말씀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좀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요즘 마을 미디어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마을 공동체와 지역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청라에 14년 전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활동이 마을 활동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했을 때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냐 그랬더니 마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마을 별로 좋지 않다. 국제도시라는 말을 써라.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을이라는 말이 전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행복버스라는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평범한 30, 40대 엄마 아빠들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독립서점, 공유하는 책방,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문화공간 겸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었던 나지막한 언덕도 있는데 마을이라고 하면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마밥, 청마나 해서 뭐냐면 청라 마을 밥상, 청라 마을 나들이라는 활동들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한 만큼 이게 어쨌든 제 개인 비용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청마밥은 청라 모인 그 아이들이 사실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그 엄마 아빠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주말에 실제적으로 그 저희 나지막한 언덕 공간 앞에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가족들이 물총 싸움 하면서 여름에는 그때 제일 많이 왔던 때가 아마 한 50여 명 그 가족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총 싸움하고 밥을 먹었던 적도 있고요. 또 청마나라고 해서 청라 마을 나들이는 뭐냐면 주말에 이제 어떤 그 과천 과학관이라든지 서울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실제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족들과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나들이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 미디어라고 지역 미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서구 FM이 있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거를 애써 오셨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정도에 가면 청년들이 이런 뭔가 유튜브를 만들고 이런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도 또 돈을 쓰는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은 많은 분들께서 이 마을 미디어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오셨잖아요. 이런 데야말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좀 우리가 이 마을의 기록을 역사를 좀 남길 수 있는 너무 귀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거를 진행하는 서구청장은 왜 꼭 나여야만 하는지, 네. 다른 후보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인만의 독보적인 강점, 네. 가치관이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거대 양당 후보님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 경험이 부족하지 않냐. 물론 저는 공공행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회사에서 어떤 행정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 물론 그분들보다 제가 15년의 그런 어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경험은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행정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안다라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행정 경험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실제로 다니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도 똑같은 정치인일 텐데
결국은 이 선거 때만 나와서 표 펴달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일 텐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한결같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지겹도록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구청장을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제 강점은 일단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분들로 체력이 일단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 9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서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루에 최소 2만 보 이상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공보물과 벽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온 지난 30여 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이 정책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 살아온 그 삶을 한 번만 좀 보시고 투표장에 가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짧은 시간 말씀드리기보다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그 김용섭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163페이지에 담긴 그 김용섭의 가치와 철학을 한 번만 보시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저에게 표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공약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미래 비전도 있는데 그럼 나는 그 서해 유권자들에게 이 말 한 말은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 차이가 단 5천 표 정도 차이였어요. 근데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유권자는 25만 명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분구가 되면 그 인원이 좀 줄겠지만 여전히 십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이 뭐 기득권 정치를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한치도 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그런 정치,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삶의 변화, 저 김용섭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직접적으로 닿을 일인데 무소속 후보로서 의회와 협치 예산 확보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면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시민분들한테 뭐 어떤 문제들을 진행한다라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서 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왜 진행이 안 되지? 왜 이건 안 됐지라는 거를 주민들이 막 찾으려고 이렇게 뭐 기사를 통해서 혹은 뭐 구청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지역별 그런 어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왜 어떤 문제들은 진행이 되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민들께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분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예산을 요청했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구에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압박을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풀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뭐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하얀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그런 후보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다니면 파란 뭐 그런 이제 유권자분들 그러세요. 결국 파란 당이야 빨간 당이 물어보시죠. 저는 둘 다 거대 양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호감을 보이시거든요. 정치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적대적인 어떤 빨강과 파랑이 아니라 그들 다 담아낼 수 있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제가 가진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는 마음이 유권자분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청장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하이파이브 내 아이 아빠 김용섭입니다.